55편, 마지막 사연, 그리고 마지막 신청곡.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재수생의 편지, 최전방 군인의 편지, 공장 노동자의 편지, 지난 10년의 밤들을 수놓았던 수많은 별들의 이야기가 현우의 목소리를 통해 마지막으로 밤하늘에 다시 떠올랐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스튜디오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현우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마지막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다. 지난 10년간 저희는 수만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경건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사연은 저희에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보다도 당신들의 이야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귀 기울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달이 빛나는 밤의 의 심장이자 영혼, 홍순정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정실의 순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현우는 그녀와 눈을 맞추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는 맡겨달라는 신호였다. 현우는 순정이 썼던 라디오 드라마 유령의 연인 위 마지막 독백 부분을 자신의 목소리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아주 길고 아득한 꿈을. 그 꿈 속에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줬던 슬픈 눈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빛나는 삶이 바로 그 이름 없는 유령이 남겨준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를 위해 글을 씁니다. 나의 모든 문장이 당신을 향한 나의 그리움이자 나의 늦은 감사 인사임을 언젠가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현우의 목소리는 순정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슬픔과 그리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순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콘솔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현우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독백을 마친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이 사연에는 신청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아마도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신청곡을 제가 직접 고르려 합니다. 그는 순정을 바라보았다.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의 작가님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유령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노래를 바칩니다. 스튜디오에는 낡은 피아노 소리와 함께 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가 며칠 전 그녀에게만 들려주었던 바로 그 노래, 나의 별, 나의 작가에게였다. 그의 노래는 10년의 세월을 함께해 준단 한 사람을 향한 길고 긴 연서이자 마지막 고백이었다. 56편, 현우의 마지막 멘트. 현우의 노래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 안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스태프들은 숨죽인 채 이 위대한 방송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PD는 눈물을 훔치며 현우에게 마지막 이분을 알리는 사인을 보냈다. 현우는 눈을 감고 있던 순정이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깊은 감사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향해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마이크 앞에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어서 앉았던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난 10년간 제게 소리치는 법 대신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유명한 작가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고단한 하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들의 밤 덕분에 저의 밤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정실의 순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저의 길 잃은 목소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늘 같은 자리에서 등대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글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저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주었던 사람. 저의 유일한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향해 청취자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밤은 내일도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겁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당신과 똑같은 아픔으로 또 다른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가 사라진 후에도 이 밤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지막 멘트를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당신의 밤을 지켰던 달밤지기 이현우였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시그널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헤드폰을 콘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온 에어 위 붉은 등이 마침내 꺼졌다. 전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57편, 당신은 나의 별, 나의 작가님.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시그널 음악이 마지막 음을 끝으로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스튜디오를 밝히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온 에어 위 붉은 등만이 꺼지는 것을 잊은 듯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10년의 전설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조정실 안의 모든 스태프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PD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의 두 주인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순정은 헤드폰을 벗었다. 귀가 먹먹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텅 빈 스튜디오 안 홀로 앉아있는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지난 10년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듯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다. PD와 스태프들이 두 사람만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조용히 조정실을 빠져나갔다. 마침내 거대한 방송국 안에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로 들어왔다. 그는 순정의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며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 속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끝났네요. 현우가 먼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끝났어요. 순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현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처음 만났던 그날의 오만했던 청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따뜻했다. 고마웠어요, 작가님.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나 지르는 철부지에 불과했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참아 전하지 못했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 10년, 당신은 나의 글이었고, 나의 노래였고, 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내 밤을 비춰준 나의 유일한 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고마웠습니다. 나의 별, 나의 작가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를 돌았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정실의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 스튜디오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갔다. 순정은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10년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었다. 58편, 방송이 끝난 후 완전한 성취. 현우가 떠난 후 순정은 한참 동안 텅 빈 조정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슬펐다. 심장의 절반이 뜯겨 나간 것처럼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슬픔 속에서 아주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이 조수처럼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았다. 24살, 작가를 꿈꾸던 촌스러운 시골 처녀.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글을 썼다. 때로는 세상과 격렬하게 싸웠고, 때로는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라는 영예를 얻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방송대상 트로피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룰 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상실감을 떠올렸다. 늘 그녀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던 슬픈 눈의 남자에 대한 꿈. 그런데 이상했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공허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우와의 아름다운 이별은 슬펐지만 그것은 결코 그녀의 삶을 텅 비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0년간의 모든 추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빈틈없이 꽉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상실감은 채워지지 않은 꿈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완벽한 성취감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완전한 성취. 그녀의 영혼이 가장 충만한 상태에 이른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을 지배하던 아키텍처의 계약이 마침내 그 끝을 고했다. 남편 섭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10년의 시간이 모두 다한 것이다. 아, 순간 그녀의 몸을 강렬한 현기증이 덮쳤다. 조정실의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스태프들의 웃음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희미해졌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상실감이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대한 힘이 되어 그녀의 의식을 다른 시공간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안개 속처럼 흐릿했던 꿈속 남자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슬픈 눈, 거친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애틋한 미소. 섭씨.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깊고 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10년간의 꿈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이제는 그녀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59편, 텅 빈 귀환, 낯선 시간. 순정의 의식은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아득하고 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귓가에는 현우의 마지막 목소리와 달이 빛나는 밤의 시그널 음악이 희미한 잔상처럼 맴돌았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완전한 성취감과 모든 것을 떠나보낸 깊은 슬픔이 뒤엉켜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듯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방송국의 익숙한 스튜디오 천장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씩 금이 간 그녀의 안방 천장이었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꿈이었나. 지난 10년의 세월이 마치 하룻밤의 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현우의 미소, 청취자들의 목소리, 방송대상 트로피의 묵직한 감촉까지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 선명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이상했다. 24살의 방송국에 입사해 34이 된 여성의 몸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더 무겁고 낯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34세 홍순정이 아니었다. 그녀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살아낸 40을 훌쩍 넘긴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미한 새치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꿈속에서 보냈던 10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육신 또한 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10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이 두 개의 기억으로 쪼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지난 10년간 최고의 작가로 살았던 눈부신 기억이, 다른 한쪽에서는 안개 속처럼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남편이 사라진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또 다른 10년의 기억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뛰쳐나갔다.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가구들은 더 낡아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캘린더.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995년이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2000년대의 어느 해였다. 엄마, 일어났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들어왔다. 아니,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던 어린 아들 가람이는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교복을 입은 채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낯선 소년이 서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엄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익숙하지만 어딘가 아픈 사람을 보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다. 텅 빈 귀환. 그녀는 돌아왔지만 그녀가 알던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60편, 사라진 남편, 남겨진 아들, 완. 가람아. 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낯선 소년의 이름을 불렀다. 소년, 아니 청년이 된 가람이는 그녀의 낯빛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또 안 좋은 꿈 꿨어. 얼굴이 왜 그래? 또 라는 말. 그녀는 지난 10년간 지금과 같은 혼란을 계속해서 겪어왔던 것이다. 그녀의 의식이 과거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육신은 이곳에서 아픈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순정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가람아, 아빠는, 내 아빠, 어디 있니? 가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과 함께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왜 그래? 자꾸. 가람은 힘없이 말했다. 아빠, 아주 오래전에 집 나갔잖아. 다시는 안 돌아왔잖아. 그는 거실 한쪽,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장식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섭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가 트럭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순간 순정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슬픈 눈의 남자, 달밤을 뒤흔들었던 라디오 드라마 유령의 연인, 그리고 눈앞에 텅 빈 남편의 자리. 그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누렸던 그 눈부신 10년의 시간이 바로 저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의 존재와 맞바꾼 비극적인 선물이었음을. 그녀를 묶고 있던 그림자는 바로 남편 자신이었고 그는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 지워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꿈을 이룬 자의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뒤늦은 참회의 오열이었다. 가람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오열하는 어머니의 등을 서툴게 토닥여 주었다. 순정은 자신을 끌어안은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어머니의 곁에서 홀로 외롭게 자라왔을 아들. 그녀는 이제 남편이 남겨준 이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그녀가 썼던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유령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부터 그녀가 써내려가야 할 사라진 남편 그리고 남겨진 아들이라는 이름의 길고 긴 삶의 이야기였다. 제3부 달이 빛나는 밤에 위막이 내렸다.